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5급 따라잡기 진행을 맡은 심우섭입니다. 저는 근 20년간 어린이 바둑을 지도해 왔는데요. 여기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들 기력 향상에 바치겠습니다. 저희 강좌는 단막극이 아닌 연속극입니다. 기본 포석을 익히고 그 포석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모든 변화를 세세히 파악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첫 강좌로 기본 포석을 익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급자 시절에는 화전 바둑을 많이 두게 되므로 오늘 바둑은 기본 포석은 2연성 포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형 포석인 만큼 여러분이 일단 외워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석과 침투를 익혀두신다면은 실전에 굉장히 응용이 되실 겁니다. 자, 화점둑의 2연성 대 2연성인데요. 물론 3연성도 할 수 있지만 오늘의 형태는 먼저 걸쳐감을 하겠습니다. 자, 정석에는 뭐 공격과 수비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지금은 수비형을 합니다. 자, 수비는 이제 날일자가 있고 이렇게 한 칸으로 지킴이 있습니다. 물론 눈목자 굳힘이 있지만 그거는 좀 변화가 복잡하니까 그 수는 일단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3선의 날일자는 문을 닫는 거고 4선은 문을 연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이 가까이 있을 때는 문을 열고 우리 편이 멀리 있을 때는 문을 닫아두는 것이 좀 더 견실한 응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흑도 정석은 뭐 미끄러지기도 있고 또 이렇게 벌려서 큰 모양을 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본 포석은 자, 이 큰 모양을 만들고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날개가 이제 펼쳐지게 되면 다음 착점이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보통 화점에서 벌리면 날개라고 그럽니다. 바둑에서는 이렇게 벌려서 양쪽에 날개 벌리는 이런 포석은 바둑에서 굉장히 좋은 포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좋은 모양을 못 갖도록 백은 방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갈라쳐서 상대방 모양을 쪼개는 수도 있지만 보통 걸침은 여기는 좁고 이쪽이 넓지요. 항상 넓은 쪽에서 걸쳐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걸쳐 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흑도 이제 정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수비형 정석이 있고 공격형 정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까요? 이것은 이 벌림돌이 3선이냐 4선이냐에 따라 다음 정석이 틀려집니다. 이것이 3선일 때는 이렇게 굳혀서 우리 편이니까 문을 열어서 지켜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4선일 때는 이 굳힘보다는 이렇게 한 칸으로 협봉을 해서 강하게 공격가는 수가 더 많이 두어집니다. 자,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알려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우선 협공을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정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점에서는 가장 쉽고 간명한 정석이 바로 어떤 협공을 당하더라도 화점에서는 이 3-3으로 도망가는 이 수가 한 수의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면은요. 이제 자르느냐 막느냐인데요. 여기는 3칸이고 여기는 5칸이 됩니다. 이왕이면 넓은 쪽에 막아서 큰 집을 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쪽을 막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을 해야 되겠고요. 이때 서로 간의 급소. 자, 백이 여길 두면 이것이 호구가 되는 것이죠. 또 흑의 2점 머리입니다. 이렇게 쌍방간에 아주 중요한 이 급소를 놓치면 안 되죠. 바로 호구되는 자리 급소. 여기를 가게 됩니다. 자, 급소를 맞게 되면은 백도 이제 허점이 생겼으니까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평범히 두는 수가 바로 이제 이렇게 차렷해서 지키게 되고요. 또 여기서는 지키게 되면은 자, 이렇게 크게 양날일자로 봉쇄를 해서 하나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백의 선수로 계속 판을 이어갈 수 있겠는데요. 이 기본 포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3선과 4선, 이 벌림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 침투의 수순을 모르면 흑이나 백이나 두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기본 포석을 정한 것은 여기에 대한 이 침투에 대한 수법을 제대로 익히고자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귀의 정석은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변화도 있는데 그 귀의 정석도 또 알아볼 겸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포석을 익혀두셔야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침투 시리즈, 이것을 연속으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다음 장은 바로 이 귀에 나오는 이 정석의 다른 부분을 또 한번 익히고 또한 침투를 익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귀에 대한 정석의 이제 변화를 먼저 익혀보겠는데요. 자, 아까 이제 평범하게 여기서 이 호구급소를 왔을 때 이렇게 차렷하고 봉쇄로 이렇게만 두면 항상 편안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백도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자, 백은 차렷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몰라두고 있다가 당하면은 당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먼저 이렇게 반발하는 이 정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흙을 갈라 나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선 자기 약점을 안 지키고 나왔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우선 찔러 갑니다. 자, 이거는 넘어갈 수밖에 없죠. 바둑에서는 이렇게 끊어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을 때는 항상 문제가 있는 곳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로 이런 약점, 그러니까 아까 차렷은 분명히 이 약점을 지키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걸 안 지키고 나왔기 때문에 백한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응징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흙의 생각인데요. 자, 끊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어디를 끊어가야 되는지 일종의 희생타를 던져야 됩니다. 잡고 싶은 반대쪽을 끊어라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두 점을 잡고 싶으면 이쪽을 끊어서 두는 거고요. 변에 두 점을 공격하고 싶을 땐 반대쪽을 끊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 귀에 두 점을 잡으면 여길 끊으면 잡았을 때 두 점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해서 두 점은 잡았지만 이 빵따냄을 하나 줘서 백의 모양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흙의 애초에 의도한 바대로 중앙 봉쇄를 흙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흙의 작전이 실패입니다. 흙은 지금 상황에서는 나를 분단시킨 두 점을 공격을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쪽을 끊고요. 이때 있는 것은 역시 두 점을 잡았는데 흙은 아무 희생 없이 공짜로 잡았으니까 이건 흙은 굉장히 이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백도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끊고, 자, 여기를 잡을 단수니까 먹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살려서 한번 중앙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바둑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하급 단계에서는 간명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형태에서는 두 점 머리, 한쪽은 맞았고 이렇게 두 점 머리를 양쪽을 얻어맞는다는 것은 거의 돌이 죽음 일보 직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아픈 형태이거든요. 백은 달리 탈출할 수가 없죠. 죽으니까요. 젖힐 수도 없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빈상각이지만 이런 나쁜 모양을 감수하고 나간다는 것은 이미 이때는 살려서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백의 자세가 나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도 할 수 없이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잡을 땐 죽은 돌을 이용해서 단수를 치고요. 여기는 이으면 두 번 이용을 당하죠. 이거는 안 되겠고요. 이때는 따게 됩니다. 예전에는 2단수까지 쳐서 이용을 했는데 이 자체도 빈상각 모양이 좀 나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는 뭐 굳이 칠 필요 없다. 어차피 약점이 두 군데. 이쪽은 끊어도 축이니까는요. 여기는 이렇게 호구를 해서 지킵니다. 이쪽 호구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하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돌이 오는 것만큼 이쪽이 더 강화가 되겠죠. 자, 결국은 백이 뭔가 중앙을 뚫고 나가려고 했지만 흙이 정확한 응징으로 제대로 된 흙은 중앙을 제대로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단 흙은 그 와중에 이걸 찔러서 이 세 점이 공배가 메꿔졌다는 것이 약간 불안한데요. 바로 이 정석을 백이 선택한 데는 한 가지 나중에 노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침투가 아니라 나중에 이 자리에 침투해가는 이 공배 메꿔짐에 대한 어떤 이용을 하기 위한 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차후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흑백 간의 최선을 다한 정석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이 포석의 하이라이트는 이런 정석 부분이 아니라 역시 이쪽 침투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침투에 대해서 한번 기본형 포석으로 만든 다음에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쉬운 정석으로 마무리됐었고, 결국은 여기는 흙이 지킨다면은 여길 뛰면은
2립3전 아주 좋은 모양으로 집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돌이 오기 전에 먼저 여기를 쳐들어가는 수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이 침투에 대해서 흑백 간의 응수를 모른다면 함부로 둘 수가 없겠죠. 바로 여기서 둘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일단은 한 수로 봉쇄할 수 있을 때 막아내는 거.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정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부터 가장 올바른 수순부터 익힌 다음에 흑의 응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자 씌우는 수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이렇게 차렷해서 일단 한쪽을 지키고 두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성인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일단 내 집에 들어왔을 때는 가다 놓고 죽느냐 사느냐 한번 알아보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박전으로 먼저 붙여가는 수단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새로운 모든 변수를 확실히 익힌다면은 이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포석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정수 수법을 보시겠는데요. 이 수법은 반드시 눈여겨서 복습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자, 일단 봉쇄를 당하면 넓은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여기가 호구되는 급소고요. 여기서는 이제 막느냐 잇느냐인데요. 일단 중앙을 막아갔으면 끝까지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살려면 넓은 쪽으로 집을 넓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넓혀 나오면 넓은 쪽 막고요. 자, 여기서는 일로 가는 수가 있고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젖히는 겁니다. 여기를 늘었다가는 백은 또 이쪽으로 해서 여기를 막을 때 이 형태를 연결해서 넘어가면서 결국 백은 큰 집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흑은 무조건 여길 젖힘을 당했을 땐 이 자리를 막아냅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단수를 하고 있고요. 자, 약점이 두 군데. 사활이니까 집을 넓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넓힐 때 우선 이용을 합니다. 보통 끝내기 때는 이걸 막아놔야 다음에 잡는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2단수를 당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는 끊더라도 패가 남아 있어서 이 돌 자체가 좀 불안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적의 급선에서 한 칸을 띄워둡니다. 이 돌은 중앙 탈출과 여기 막는 수를 맛보기로 살아 있습니다. 자, 흑집은 다 깨졌죠. 대신 흑도 노림은 있습니다. 이 돌이 강해진 만큼 이 귀를 쳐들어가서 귀에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백은 이쪽을 잘라봐야 이 돌을 공격이 안 되거든요. 양보를 하고, 자, 이렇게 지키고요. 단수까지 이용. 이거는 기본 정석입니다. 자, 이렇게 살고 나니까 이 백돌이 약하죠. 다음에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이럴 땐 약한 돌 1, 2, 2전 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흑은 결정을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바로 여기를 씌워서 다음에 안 두면 이걸 단수해서 넣을 때 이어버리면 집이 공간이었거든요. 이 수가 선수가 되면은 여기를 막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형태는 서로 흑백 간의 최선을 다한 결말이 되는데요. 귀중한 선수는 흑한테 왔습니다. 내 집은 다 깨진 것 같지만 이 세력을 바탕으로 이 반대쪽 넓은 데를 차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흑의 모양이 굉장히 큰 훌륭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투는 들어가서 살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이후의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법만큼은 확실히 익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침투의 가장 기본형을 하나 배웠고요. 자, 이제는 바둑을 할 때 사활은 중요합니다. 사활의 구구단과 같은 요령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활의 구구단을 잠시 후 확인하겠습니다. 네, 구구단을 모르고 산수를 풀기가 어렵듯이 바둑 사활에서도 구구단과 같은 기본 요령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예를 보겠는데요. 사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흑이 백을 잡아라 할 때 상대방 집안에 급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호구인데요. 현재 호구가 없죠. 이럴 때는 집을 줄여라 하는 겁니다. 집을 줄일 자리가 1번, 2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가야 될지요. 바로 이거는 보통은 집을 줄일 때 2선이 한 번, 2선이 두 번이죠. 2선이 많은 쪽을 젖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백이 막아왔을 때 상대방 집안에 호구가 없죠.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또 집을 줄입니다.
그럼 막게 되면은 이제 호구가 나왔죠. 이런 호구가 있으면 바로 호구 앞자리 여기를 치중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어디를 오더라도 두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 요령이고요. 이것을 무시하고 아무데나 젖히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이렇게 젖힌다면은 이것은 다음에 막을 때 바로 호구가 나왔기 때문에요. 여길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따내는 거는 선수입니다. 밖으로 도망 못 가게 지켜야 되겠죠. 자, 백은 살고자 할 때는 호구를 두 개를 만들어내면은 여기서는 일로 가면은 이렇게 살고요. 일로 젖힐 때는 이렇게 잡아서 두 집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령을 모르고 막 아무데나 젖혀가도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이 형태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나 해도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령은 다른 경우에 이 형태를 공식을 적용 않고 막 두다가는 오히려 실패할 요령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활에서는 호구가 있으면 치중, 없으면 집 줄이기. 그 중에서도 집을 줄일 자리가 두 군데 있을 때 이 선이 많은 쪽부터 젖힌다 하는 것이 가장 사활의 구구단, 2단과 같은 겁니다. 이 요령을 잘 익혀두신다면 사활 문제의 절반은 이미 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강좌 기본 포석부터 침투, 정석, 사활까지 익혀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